우간다가 한국에 금고를 맡기자 1년 만에 아프리카 역사를 새로 썼다며 외신들이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인 우간다에서 한국 새마을 금고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매체 퍼블릭아이는 은행이나 협동조합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묻고 그 속에 돈을 보관하는 식으로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땅속에 묻어둔 돈이 흰개미에 쏠려 사라지는 문제가 빈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설립한 우간다 은피지주 봉골레 새마을 금고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수 1335명으로 설립 1년 만에 지역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하며 우간다인들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결산 결과 1,400만 실링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까지 실시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티아나주 부쿠바 새마을금고 또한 코로나 대확산 속에서도 설립 1년 만에 1,129명의 회원이 가입한 성과를 거둬 우간다 정부의 페리시 개발 모델 정책과 협력해 농촌 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새마을금고는 지역 수도요금 수납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마을 주민들의 공과금 납부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내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수익성을 이유로 농촌 지역 점포를 줄이는 은행들과 달리 마을 주민들 곁에서 희망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해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2018년 10월 우간다 농촌 지역 마을 주민 30명에서 시작한 새마을금고는 현재는 7,000명이 넘는 취약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 감소와 지역사회 개발에 1등 공신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퍼블릭아이는 한국의 새마을금고가 금융협동조합으로 회원들이 주인이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운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끈끈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1960년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개발을 이끈 새마을금고의 저축운동이 물가 상승, 환율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라오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스 매체인 비엔티안 타임즈에 따르면 미얀마 우간다에 이어 세 번째 국외 새마을금고인 라카십성 새마을금고가 농촌 지역에 만연한 고리 사채업 이용률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카십성 새마을금고는 2020년 12월 설립된 라오스 최초 금고입니다. 라오스는 유엔이 지정한 48개 빈곤국 중 하나로 코로나 장기화, 외화 부족으로 환율 급등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워 고리 사채업자 의존율이 높고 유류 부족으로 농사일도 힘겨운 실정입니다. 이같이 경제 상황이 심각한 라오스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저축운동을 추진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모은 자금을 활용해 회원들의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며 지역사회 개발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며 희망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칸폼사 라카십성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평소 고리 대출의 폐해와 빈곤의 악순환에 대해 고민했다며, 새마을금고 연수 과정을 통해 마을 저축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여성연맹 위원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저축활동을 독려한 끝에 라오스에서 최초로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포농군에 위치한 또 다른 금고인 남린 새마을금고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해 마을 내 학생들의 생애 첫 저축 습관 형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폐품을 재활용하고 판매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소액이라도 저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남린 새마을금고는 학생들에게 별도 가입비와 통장 개설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앞으로 라오스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포용 모델 시스템이 정착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대한민국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이끈 성공적인 협동조합 모델이라며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희망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가 한국에 감사를 표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오스 땅에 묻혀있던 고대 크메르 보물들이 한국의 손길을 거쳐 우르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라오스에서 한꺼번에 많은 유물이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일대에서 금제 유물 237점 등 총 317점의 유물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홍낭시다 사원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이 2013년부터 복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사원은 오랜 세월 폐허로 남아있다가 2020년부터 플랫폼이 복원됐는데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은 지난 5월까지 사원의 성소인 셀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라오스에서 이번과 같이 대규모 유물 출토는 처음이고 9에서 15세기 동남아시아 일대를 지배한 크메르 왕조 영역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출토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금제 유물로는 금반지 5점, 금박판 217점, 금장식류 15점이 출토됐습니다. 금박판은 0.2에서 0.3mm 두께로 얇게 제작되는데 금 70에서 85%인 것과 50에서 60% 정도인 유물로 구분됐습니다. 유물에 따라 합금 비율을 달리한 섬세한 금속 세공 기술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석류 및 석가공류는 총 80점이 출토되는데 대부분 크리스털로 색상에 따라 황수정, 백수정, 녹수정 등으로 나뉩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전육은 박사는 홍낭시다 사원 일대는 지질학적 특성상 금과 크리스털이 산출되지 않는 곳으로 이번에 출토된 금과 크리스털은 다른 지역에서 제작돼 사원에 봉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힌두교 사원인 홍낭시다 사원에서 은재 불상이 출토됐다는 점도 놀라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은재 불상을 17세기 양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셀라 내부의 중앙갱 구조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크메르 유적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라 중심의 바닥면에서 최소 4.5m 깊이의 중앙갱은 라오스에서 한국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바이온 사원에서 유사한 형태의 중앙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안사반 빅나켓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장관은 1000년 동안 라오스 남쪽에서 우리를 기다린 고대 크메르의 보석들이 다시 빛을 받고 반짝이기 시작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라오스에서는 한국의 홍낭시다 사원 복원을 통해 고대 크메르 문명의 진면모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심도 있는 복원 작업과 연구를 거쳐 향후 관광자원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이 같은 성과가 나오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문화재재단은 공적원조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청 산하, 사마르칸트 고고학연구소와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사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5년간 약 44억 원을 투입해 사마르칸트 고고학연구소의 보존관리센터 구축, 사마르칸트권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크레즈테파 유적은 사마르칸트권 도시 유적으로 발굴조사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시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연결해 온 실크로드의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교류를 바탕으로 구축한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사마르칸트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아 궁전 벽화에는 고구려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져 있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서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ODA 1차 사업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차 사업에서는 아프로시아 궁전벽화의 보존 환경 개선, 사마르칸트 국립박물관 보존 처리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실무자들의 보존 처리 역량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같이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수원국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유산 ODA 핵심 기관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